자,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안 다루면 안 되는데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겹친단 말이에요. 라임 옵티머스 요새는 뭐 라스 사건 뭐 이름을 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라임 옵티머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중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정확하게 편지라고 해야 돼요? 김봉현 씨? 옥중 문서? 옥중 문서? 문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문서. 네. 뭐 보고서라고 하긴 좀 뭐하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인데 글을 참 잘 쓰더라고요. 되게 그래도 기업을 운영했던 필체가 사람인데. 좋더라고요. 필체가. 예. 예. 아, 필체. 예. 감옥에 가려면은 손글씨를 좀 연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부분 감옥에서 오는 편지들이 되게 필체가 좋아요. 연습을 하나? 그거 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할 만한 얘기들은 앞에 다 했으니까 실명들을 다 공개를 해볼까? 안 돼. 지금 공개 다 안 돼가지고. 모릅니다. 네. 지금도 이제 사실은 약간 뭐 본인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박훈 변호사 같은 분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100%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뭐 다들 뭐 국회에서는 막 얘기를 했어요. 김진애 의원이 얘기를 했다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면책특권이 또 있으니까 한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편지 문서. 네. 이 문서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저는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이게 같아요. 핵심입니다. 저는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처음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몇 번 물론 봤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몇 번이라는 건 유시민 이사장 부분이라든지 그 검찰과 이런 방법, 행태가 특수부의 수사 방법 중에 하나가 죄수나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뭐 그게 뭐 저는 수사 방식이 뭐 완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검사가 수사를 하려면. 왜냐하면 뇌물 사건에 이거는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그 공여자가 궁박한 상황이 구치소에 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 지금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감찰이 똑같죠. 유사한 방식의 집체 교육시켰다는 부분하고 재수들 불러서 했던 거 그걸 계속 봤는데 이번도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 본 방식이라면 오이 설마 그랬겠어 하는데 계속 반복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또 그 검사들이 대부분 했던 그 특수부의 검사들이에요. 네.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름 말은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익숙하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김봉현 씨 편지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3페이지에 나오는데 본인 사건 관련은 협조 잘하면 만기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협조 안 하면 별건 기소해서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했음. 실제로 협조 후 복잡한 사건임에도 일괄 기소 처리해줌.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함. 이거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지금 왜 작성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 문장이 김봉현 씨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문장이니까 지금 구속 만료 보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니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구속 만료 보석으로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뭐 그게 본인만의 이해인지 아니면 검찰과의 뭐 모종의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고 나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 협조를 다 해줬는데 지금 왜 상황이 이렇게 풀려가는가 이 부분이 이제 김봉현 씨가 그렇죠. 억울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봉현 입장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분 지금 사기죄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뇌물 공여를 본인이 자백하는 형식이에요. 나도 이거 또 있다. 나 하나 더 했습니다. 네. 돈도 줬습니다. 접대됐습니다.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암만 궁박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범죄를 몇 개를 더 추가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까 이제 김한 기자 원했던 게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 이게 딜이라는 게 꼭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필요한 말만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적으로 진술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거짓말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사회 분위기를 그렇죠. 보니까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특히 강기정 수석 부분을 우리 전 수석 부분 봐야 되는데요. 네. 애매해요. 재판에 가가지고요. 줬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준 건 아니니까 그 사람 말에 따라도 그냥 그런 생각한다는 이거는 위증도 안 됩니다. 살짝 피해가는 모양새거든요. 명예훼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원하는 어떤 검찰이 원하는 걸 해줬는데 본인이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다른 데로 좀 총을 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그 한명숙 네. 전 총리 때도 그렇고 죄수들을 많이 접촉해 보잖아요. 죄수를 많이 만나시대 보니까. 근데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별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추가 뜬다고 얘기해요. 네, 추가 뜬다고. 저도 그게 제일 무섭다면서요. 변호사니까 네. 가장 이제 조사 받다가 이제 이 재판으로 끝나면 이제 예상대로 자기가 형을 거의 다 알아요. 대부분 네. 오래 계시는 분들은 구치소에 오래 계시는 그렇죠. 분들은. 이게 거의 변호사더라고요. 네, 저희랑 비슷해요. 아유, 15부가 좋다던데. 중앙시 뭐 몇 부가 좋다던데. 그러니까 뭐 평면도까지 다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추가를 띄운다. 별건 기소를 더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잠이 안 소위 온다 말하는 그러더라고요. 멘붕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바게닝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양형을 조율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법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검찰 수사 방식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진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서를 보면은요, 문건을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 지워져 있죠. 다 네. 지워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검사와 이 김봉현 씨의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A 변호사라고 그렇죠. 지금 보통들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 얘기가 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분이 특수 출신의 전관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김봉현 씨 알려져 있어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죠. 있죠. 누구라고 예.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 뭐 되게 유명한 뭐 수사를 많이 했던 그리고 그 특수부의 그 자기 후배 같은 그런 어떤 검사들을 그 접대 자리에 이제 데리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명은 부인하고 1명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는 아닙니다. 특수 수사를 오래 했던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따르면 문건에 따르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주인 검사예요. 주인 검사를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로서 일종의 변호사라기보다는 약간 로비스트 느낌의 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예. 그 부패수사단이라는 걸 꾸렸습니다. 출범이요. 그때가 이제 예.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조직의 전면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화려한 면면 지금도 다 이제 고위직에 있거나 다 그분들이 네.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는 이 부패 수사를 꽤 잘한다고 네. 평가를 받았던 검사고요. 그러니까 이 김봉현 씨의 편지를 뭐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편지를 보고 판단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림을 다 그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 그린 거고 그 그림의 요소에 어떤 검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이 A 출신 변호사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뭐 어서 변호사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젊은 어떤 경험이 적은 변호사에게 대리로 맡겨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그 변호사한테는 검찰과는 세팅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된다 재판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수부의 수사를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반복된 느낌이라고 박준 변호사는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분도 특수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특수부 수사에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접근을 한 것 같은 그래서 그 문건이 다 김봉현 씨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봐야 되는 변호사랑 상의를 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어쏘 변호사라는 게 이게 뭐예요?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통상은 이제 로펌이나 큰 데 있으면 네. 이 고용 변호사를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 파트너가 변호사의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서 어쏘 변호사는 사실 고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회사긴 한데
얼굴을 낼 수 있는 이름을 낼 수 있는 변호사로 보이고요. 어소시에이션인가요? 어시스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약간 은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죠? 저도 그냥 어쏘 이렇게 말만 써서 그쵸. 근원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도움을 주는 변호사로 저희는 이제 이 그러니까 표현을 이런 하는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사건이면 대형 로펌에서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조가 넘는 규모의 예. 그런 사기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을 굉장히 경력도 없고 젊은 변호사가 대리를 한다. 근데 그럼 이 젊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 커리어에 이 사건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건처럼 김봉현 씨 주장처럼 누군가가 막후 실세 권력자가 네. 판을 짠 사건이라고 한다면 네. 그 판을 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고, 이런 관계에서 사실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소 변호사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건데 네. 아까 말했던 그 A 변호사 네. 뭐 여기저기 실명은 돌아다니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A 변호사. A 변호사 이 사람은 그러면 법 위반 아니에요? 변호사법 위반? 위반이죠. 그죠? 변호사법의 위반이고 이게 이 수임하지 않고 뭐 만약에 혹시나 그건 뭐 모릅니다. 돈을 다 받았는데 자신의 경유나 수임 경유를 안 한 거거든요. 변호사협회에서 뭐 법 위반도 되고 징계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뭐 정말 자의로 너무 선의로 했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아, 돈 안 받고 그냥 선의로 해주면 변호사법 무료 위반 아니에요? 변론이잖아요. 어쩌면. 아, 그래요? 뭐 돈만 안 받으면 뭐 변호사 위반될 여지는 사실 없어요. 근데 돈 안 받고 했을 근데 일은 돈 안 없고 받고 그죠? 하는 여기서 사람, 노력 변호사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아, 우리 밖에 PD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소 변호사는 어소시에이트 어터니라는 죄송합니다. 어소시에이트구나. 예. 뭐 대리하다 뭐 이런 예, 뜻이라고 대리 합니다. 느낌이죠. 영어가 짧아갖고 제가 예. 어쨌든 좀 제가 비슷했어요. 아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요. 전 어시스트라니 죄송합니다. 자, 그 어쨌든 이 A 변호사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거간 역할을 하면서 뭔가 검찰과 같이 그림을 그렸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김봉현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이제 뭐 검찰 로비라든가 향응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쭉 그렇죠. 나왔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검찰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A 변호사라는 거는. 룸사롱을 원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룸사롱은 이제 부수적인 걸 수도 있고 주된 거는 이제 여권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네. 그걸 얘기를 하면 행정관 정도는 안 된다. 수사급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특수 수사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된다면 너는 그만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다. 그 편의 제공이 보석이나 뭐 형집행 정지나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들은 계속 해왔던 검찰의 방식과 똑같아요. 자, 이제 이게 편지로 이렇게 확 전국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죠?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국면이 바뀌어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 지휘권 뭐라 네. 그러죠? 지휘권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근데 좀 적절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막 그 가족 사건하고 뭐 윤대진 사건하고 막 다 엮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전날 대검의 공식 입장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감찰 결과를 발표했을 네. 때 저는 검찰을 포함해서 정부 조직에서 그 다른 부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기의 지휘기관인데 발표한 입장을 놓고 중상모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자체가 이미 어제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이전에 이미 사실 판은 깨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부는 뭐 이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식 입장으로 중상모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15일 정도에 이제 16일 정도에 옥중서신이 지난주 금요일 네, 금요일 날 나왔고. 옥중서신이 나왔는데 주말 동안 감찰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김봉현 씨 직접 감찰을 네, 했다는 거죠.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김봉현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시간 장소를 확인하면 맞춰보겠죠. 네.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이런 수사지휘권 행사가 어려울 건데 거의 맞다라고 법무부는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또 거기 내용도 일부 확인된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수사지휘권 내용도 네.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보고를 이미 했는데 특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보고를 했는데 원래 대검의 주무 과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당시 신재철 부장인데 이 사람을 빼고 보고가 된 거예요. 직보했다는 직보했다 거죠. 그러죠. 네. 그리고 수사 지시가 없었고 이 부분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는 전혀 없다고 아마 법무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직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개통을 안 밟고? 자체가 완전히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약간의 뭐 검찰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정도 들어서 검찰 내부의 일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을 자꾸 알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뭐 직보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반부패 과장이 이제 부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직보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지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뭐 수사라는 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박주민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과 남부지검장은 뭐라고 했냐면 성역 없이 수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간 수사가 안 이루어진 안 거고 됐죠.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실제 그 과정 결과적으로 보면 직보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더 이제 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다음 주에 계속. 한 2, 3주 더 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